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020년 부산 개원내과의 임원단을 위한 초음파 중강좌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용목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는지요? 배용목 선생님. 배용목 선생님 잘 들리시는지요? 예, 잘 들립니까? 저 목소리. 이제 시작. 그렇습니까? 예, 다시 들어오십시오. 지난번에는 장애성 낭성 종양 케이스 세 번째였습니다. 오늘은 췌장 구부 장애성 종양 72세 남자입니다. 이 환자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 복용 중이고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얼굴 잘 보이십니다. 예, 간입니다. 간에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판크레아스가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에 이렇게 구부에 낭성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낭성병변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낭성병변이 췌장 운신의 프로세스에 보입니다. 2에서 2.7cm 크기고 내부에는 다발성 낭성병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흐립니다만 요 안에 작은 시스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멀티플한 스몰 시스터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거는 MRI 사정에서 잘 나오죠. T1에서 난인핸스드 사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T2에서 여기에 보면 멀티플 시스틱 리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낭성병변, T1에는 로우 시그널, T2는 하이 시그널로 자세히 보시면 작은 시스터들이 모여있고 경계가 로비로이티드 아주 볼록볼록합니다. 이것은 시러시스팅 네오플라스움을 진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견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뮤시너시스팅 네오플라스움하고 감별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MRI를 해봤습니다. MRCP입니다. 췌장 부부에 보이는 낭성 정전은 2.6 곱하기 1.7cm도 보이고 솔리드 포지션 아니면 보이지 않고 아주 가는 셉테이션과 로뷰레이트 어피리언스 일부는 올드 헤머라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MRI에서는 피닥터 연관성은 관찰이 어렵며 IPM보다는 시스트 아데노마의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즘은 이 판크레아 닥터와 연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IPMN의 이런 브랜치 타입은 이 판크레아 닥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러시스틱 네오플라즘하고 감별해야 될 것이 이것이 IPMN의 브랜치 타입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 EUS를 찍었죠. EUS에서도 요 맨 판크레아 닥터고 낭성병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낭성병변. 다음 정례는 췌장 구부의 장애성 낭성 78세 되는 남자분이십니다. 췌장염의 병력은 없었고 음주력이 있습니다. 보시면 췌장 두부하고 구부에 다발성 낭성 병변이 보이고 낭성 외 변염은 분엽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췌장에 낭성 병변이 있죠. 요거는 췌장의 부분이 있죠. 췌장에 보시면 로비레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낭종들이 일로 둘렀습니다. 칼라 도플러 사이언스는 낭성 병변 내부에 헬륨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T 소견입니다. CT 소견에 이렇게 낭성병변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CT에서 판크레아스 운시네이트 프로세스와 헤드에 걸쳐 가지고 최대 장경 약 4.5cm 크기의 멀티로큘러 시스틱 리전이 보입니다. 센트럴 포션은 일부 칼시피케이션도 동반되고 시러스 시스틱 니오플라스티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판크레아스 파렌키마에도 칼시피케이션이 보여서 이 환자는 아마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도 의심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슈도시스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P 닥터는 약간 프로미넌트하면 그다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판크레아스의 칼시피케이션도 동반하고 있으니까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P 닥터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보다는 이 히러시스틱 니오플라즘,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슈도시스트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히러시스틱 니오플라즘을 넘버원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도 동반되거나 또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는 슈도시스트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히러시스틱 니오플라즘 플러스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입니다. 이 사진 MRC 빼면 췌장 두부와 구부의 다방성 낭성 병변이 하이 시그널로 보이고, 체가는 이렇게 경도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EUS입니다. EUS 검사에서 췌장의 다발성 낭성 병변이 보이죠. 그래서 이 낭성 병을 아스피레이션 했습니다. 아스피레이션 결과 이어서 시러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으로 감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EUS 해가지고 안에 아스피레이션 해가 낭성 병변이 흡입이 돼서 이 환자는 진단이 확실하게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 낭성병에서 비교적 빈도가 높은 병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시스틱 네오플라즘에 가장 많은 걸 슈도시스트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가장 많은 것은 IPMN이고 두 번째는 뮤시너스 또는 시러스인데, 일반적으로 책에는 뮤시너스 빈도가 더 높게 되는데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 임상에서는 뮤시너스보다는 시러스가 좀 더 많은 거로 보고하는 데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뮤시너스는 중년 여성 50대에서 60대 여성이고 췌장의 바디와 테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 병변은 원형 또는 라운드 또는 오발하고 이 경계가 스무스합니다. 월이 두껍지요. 시러스는 로뷰레이트 하지만 뮤시러스는 월이 두꺼운 이런 단방성 또는 다방성 종계입니다. 종양의 내부에는 작은 낭종이나 결절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낭종의 백은 두껍고 그리고 점액을 분포하는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양의 10에서 25%에서 종양의 주변부에 석회화를 동반하고, 이 소견이 굉장히 또 점액성, 낭성 종양을 진단하는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종양의 주변부가 석회화나 두꺼운 백이나 유두상 정식이나 혈관 침범, 조형 증가 이런 소견이 보이면 이것은 뮤시너시스틱 네오플라즘 중에서 아데노마보다 칼시노마를
먼저 시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뮤시노시스틱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는 구별이 어렵고, 또 아데노마가 나중에 칼시노마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뮤시노시스틱 네오플라스마로 진단하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에이지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일단 수술을 한번 고려하고 또 수술이 어려울 때는 팔로우하게 되겠습니다. 병리 소견은 이 위, 장, 췌장 이런 상피세포로 분화 경향을 가지는 점액 생산성 상피와 특징적인 오바리안 스트로마, 난소에 있는 스트로마의 이런 기질을 간질을 가지는 낭성 종양입니다. 이 난소행 간질은 간질이라서 난소 간질과 유사한 원형 또는 가늘고 긴 획을과 세포질 성분이 적은 스핀들 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 이 피막을 가지는 유원형, 타원형 종교로 내부에는 다방성이 많고 내용물은 점액성이고 때로는 출혈과 데브리가 관찰합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선종도 있고 칼시노마 인사이트 또 인베이시브 칼시노마 다양한 조직행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바리죠. 오바리에 여기에 이제 주위에 있는 스트로마가 되는 겁니다. 스트로마 요 조직이 이제 피질과 수질이 있죠. 난소에 보면 포면을 뜯는 중피세 배세포라는데 피질의 외척 간질을 구성하는 방추형 세포가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난소에 발육을 줬고 여기에는 이제 여기 오바리안 폴리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이제 간질 세포가 있게 됩니다. 주위에. 그리고 장액성, 점액성은 이렇게 틀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키가 크고 콜룸나센 여기 낭포병을 듣고 있죠. 여기는 점액을 가지는 이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점액성 낭포선적 위에는 장액성이고 밑에는 점액성이 되겠습니다. 점액성. 병리 소견에는 이렇게 단방성 낭종을 가지는 거 있고 때로는 안에 이렇게 멀티플 시스트를 가지고 또 일부의 고형 성분도 가지는 이런 타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시스트와 뮤랄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형태를 보이고 안에 내용물은 점액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백으로 둘러싸 있고 객백으로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이 낭서남일 때는 이 분화가 좋은 원주 상피가 유도상 정식을 보입니다. 그리고 종양세포가 스트로마로 침윤을 하기 때문에 악성 종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소견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뮤시노시스틱 네오플라스는 셰프트몰 동반한 단방선 유니로케라 한 시스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낭종에는 점액성 상피세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낭선이고 내부에는 균일하지만 안에 데브리가 있습니다. 월이 이렇게 두껍게 보입니다. 월이 두껍게 보이지만 여기에 점액을 생산하는 앱세리움이고 요거는 오바리안 스트로마 같은 그런 간질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안에 오발 쉐이프 있고 낭박스인데 안에 또 시스터인 시스터를 가지고도 합니다. 이런 뮤랄 노들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유원형이고 안에 여러 개의 셰프tum을 가지고 이런 셰프tum이 있죠. 그리고 이 시스터와 시스터는 서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췌장 체부에 거대한 낭부성 벽이고 내부에는 이런 데브리하고 이런 결절이 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셉툼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진 셉툼, 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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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터 이런 식으로 보이고 보시면 이 월이 두껍고 스무스한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셔널 시스템 네오플라즘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80세 된 여성분입니다. 췌장의 미부에 점액성 낭선 종양입니다. 보시면 사진을 좀 뚜렷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낭성 병변이 있고 이렇게 셉툼이 두꺼운 셉tum이 보이고 요 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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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시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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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셉툼 두꺼운 셉tum으로 보입니다. 칼라 도플라 사용선 헬루시노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셉툼이 보이죠. 셉툼입니다. 췌장 미부의 경계가 평활하고 내부의 두꺼운 격벽으로 가지고는 여러 개의 무했고 낭성 부위로 구성되는 종괴이고 칼라 도플라 상에서는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건 췌장 두부의 점액성 낭성 종양입니다. 여기에 낭성 멀티를 있고 이쪽은 셉툼이 아주 두꺼워져 있습니다. 두꺼워진 솔리드 포션 안에도 시스틱 병변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미셔널 시스틱 네오플라즘 초음파상입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는 안에 증가된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CT를 찍으니까 CT에서는 이렇게 월이 두꺼운 낭성 병변에 뮤신이 들어있는 이런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즘입니다. 그게 복부 CT에서는 평활하고 두꺼운 피마로 둘른 낭성 정량이고 내부에 요 격백으로 나누어진 낭종으로 점액성 낭성 종양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췌장 미부에 생겼는 낭성 종양입니다. 81세 남자분입니다. 2개월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돈토가 소화불량으로 왔습니다. 췌장 병변에 이렇게 셉툼이 있고 시스터가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우더 플라사에서 낭성 병변 내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례는 이제 CT에 찍어서 CT에서 췌장 무부에 10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종괴 내부에 칼시케이션 되고 낭성 부위도 일부 보이고 뮤시너 시스틱 시스틱 아데노칼시노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를 아일렛 튜머라고 불렀어. 도세포 종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내분비 종양이란 이름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왜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랑가한스 아일랜드 거기에서 생긴다고 세포에 생긴다고 생겼는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체간에 맞는 줄기세포 그 스템셀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덕탈 풀리리 포텐셜 포텐트 스템셀에서 그게 랑게라산스에 있는 세포에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체간에서 맞는 줄기세포가 있었는데 거기서 생기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발생했다는 거죠. 랑가한스 아일랜드 그 자체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펑셔널 튜머와 non-펑셔널 튜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펑셔널 튜머 인슐린, 게스트린, 글루카곤, VIP, 소마토스타틴 이런 것을 분비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옛날에는 펑셔널, non-펑셔널 했는데 사실은 non-펑셔널도 이 호르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거나 또 호르몬을 만들어냈지만 이게 생화학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영상 소견으로서는 대체로 이제 이것은 작을 때는 평활한 포면과 경계가 명료한 원행 또는 난행의 제고 결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는 이건 하이바스큘랄 튜머가 됩니다. 그래서 고혈관성 하이퍼바스큘랄 때고 또 간전이 될 때는 대부분 고에코 또는 타겟 라이크 결절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서 주위에 림프절 전이나 또는 간전이가 있으면 말리그넌시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 초음파 진단이 조금 민감도 아닌 조금 다양하지만 이후에서는 진단도가 굉장히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크레아스의 테일에 이렇게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있고 이렇게 하이바스큘라리티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하이바스큘라리티 보이고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판크레아스 테일에서 이렇게 관찰됩니다. 이렇게 페리페럴 인핸스먼트 되다가 나중에 전체 다 인핸스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입니다.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이렇게 결절이 크고 어느 정도 커지면 시스틱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나 이런 종양들은 이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은 종괴가 작을 때는 호모지니어스 할 때 커지게 되면 이 혈관이 헤모라지 네크로시스 해가지고 이런 헤테로지너스한 에코를 보이게 됩니다.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췌장의 최부의 인슐린종인데 이렇게 테일 부분에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고 균일한 저에코 보이고 CT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바스큘라한 종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non-functional endocrine tumor입니다. 70세 여자분입니다. 전신 세약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판크레아스 헤드나 바디 부분은 괜찮은데 여기에 테일 부분에 바디 테일 부분에 경계가 명료하고 호모지니어스한 2.1 곱하기 2.2cm의 종괴가 보입니다. 칼라 도플러에서는 헬리오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주위로 침윤상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프레닉 베인도 오히려 종괴가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양은 팽창성 발육을 하고 판크레아스 덕털 캔서처럼 침윤을 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괴가 이렇게 보이면 호모지니어스합니다. 그래서 췌장 최미부에 경계가 명료하고 내부가 균질한 저에코 종괴가 보이고 칼라 도플러상에서 종괴 내부의 혈류 신호는 관찰을 하지 않았고 이 환자는 조직 검사로서 판크레아스 뉴로엔도크라인 튜머, non-functional 뉴로엔도크라인 튜머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31세 여자분입니다. 수저점으로 발생한 심하부 돈통과 소화불량을 내원했습니다. 여기에 췌장 두부 또는 후복막에 발생한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고 내부의 무에코 부분을 동반한 큰 종괴가 여러 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췌장에서 생겼는지 리트로페리토리움에 생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이제 복부 CT에서 사진에서 종괴 원발 병소가 CT에서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펫시트에서 종괴가 업테이크가 보이고 옥트레오타이드 스캔에서 간 전이를 동반하는 신경 내부부 종양이 의심됐고 수술해서 이제 췌장의 원발암임을
진단이 되는 그런 정례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IPM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MN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종양입니다. 우리가 췌장의 펑크레아스 덕털 캔서는 펑크레 페리페럴 펑크레 닥터에 생기지만 이 IPMN은 메인 닥터 타입에 메인 닥터에 생기고 브랜치 타입에도 그래도 상당히 큰 닥터에서 생깁니다. 뮤신을 분비하는 이 세포들은 페리페리에 있지 않고 대부분 이제 큰 닥터에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IPM에는 점액을 분비하는 원주 세포를 구성하는 잠재성 악성도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변은 유도상 정식, 낭성 병변, 다양한 세포의 형성을 보이고 주체간에도 생길 수 있고 브랜치 닥터에 생겨 양자 모두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예분비 췌장 종양의 1에서 3% 그리고 췌장 낭성 종양의 20에서 50%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고 포발 연령은 조금 나이가 많습니다. 50에서 70이 됩니다. 그리고 흡연자, 당뇨병, 췌간암, 가족력, 퓨처 제거시 증후군, 페밀리알, 선종의 아데노마토스 폴리포시스, 페밀리알 판크레아스 캔서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IPMN이 이렇게 모식도가 되죠. 메인 판크레아스 닥터 약간 딜라테이션이고 이건 페리페럴 브랜치 닥터가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메인 닥터 타입하고 브랜치 타입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메인 닥터뼈는 주체간이 전체적으로나 또는 국소적으로 침범하고 췌장 두부에서 미부로 진행하고 또 분지를 침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인 닥터 타입이 브랜치 닥터보다 좀 더 어그레시브하고 악성을 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 닥터 타입은 메인 닥터보다 젊은 연령에 생기고 그리고 췌장 구부의 운신의 프로세스에 많이 생기지만 테일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간행보다는 악성 전환의 위험도가 낮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게스트릭 타입, 인테스널 타입, 판크레아토 빌리어리 타입, 온코시틱 타입, 호산성 타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입이 A형은 분지에 생기는 분지형이가 되죠. B는 이제 메인 닥터 타입이죠. 미만형으로 생기는 거. 요거는 국소형으로 생기는 IP 주체간형이고, 요거는 이제 주체간하고 브랜치하고 같이 된 컴바인 타입이 되겠습니다. 요런 이제 분지형 타입에는 요렇게 메인 닥터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여기에 하니컴 어피어런스에 다일레이트된 닥터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분지형입니다. 메인 닥터가 굉장히 딜라테이션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안에 엠피럴 파트에 뮤신이 나오는 것이 관찰되면 이것은 메인 닥터 타입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닥터가 굉장히 늘어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게스트릭 타입, 인테스트럴 타입, 판크레아스 빌리어리 타입, 온코시틱 타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닥터 타입입니다. 69세 여자분인데 6개월 전부터 발생한 심하부 돈통로 체중 감소로 왔습니다. 지금 여기 SMV 스프레닉이고 여기 메인 판크레아스 닥터가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판크레아스. 그래서 이 주체간의 직경이 1.0cm고 췌장 실질은 종괴상이 없습니다. 이 환자는 수술에 IPM 메인 닥터 타입이고 보더라인 말리건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 환자는 64세 된 여성분이고
상복부 두통으로 왔습니다. 메인 닥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닥트가 딜라테이션 되어 있는데 판크레아스 여기에는 헤드 부분에는 종괴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메인 닥트 타입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브랜치행 타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판크레아스의 SMV 스프레닉 베인 메인 판크레아 닥트가 마일드 딜라테이션 되었습니다. 메인 판크레아 닥트를 따라가 보면 케이스 2번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또 선생님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 참가 선생님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5분이 들어오셨네요. 배영목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예. 예. 시러스, 뮤너시너스, IPMN. 예. 이게 지금 실제로 초음파로 이렇게 그 많은 케이스를 보지 못했는데 예. 실제로 그 뮤시너스 시스트 아데노마 같은 경우는 칼시노마하고 관별이 거의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예. 환자들을 보시고 예. 그러니까 뮤시너스 시스트 아데노마로 생각을 했는데 칼시노마가 나온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었습니까? 예. 그 좋은 질문 하겠습니다. 뮤시너스 시스틱 네오플라스는 칼시노마 간별 판크레아 덕트럴 칼시노마하고 간별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뮤시너시스 아데노마 칼시노마 간별을 말합니까? 아데노마하고 칼시노마 간별이 간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학적으로 간별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도 셉툼이 두껍거나 뮤랄 로드를 있거나 인핸스먼트가 칼라 도플러나 또는 CT나 여기 다이나믹에서 인핸스 있거나 주위를 침범하거나 메타스 있거나 림프노드 있으면 칼시노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시너시스틱 네오플라스미 생기면 일단 그걸 서저리나 이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아데노마 칼시노마 현실적으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까지만 진단하고 그렇게 아데노마냐 칼시노마냐까지 못합니다. 뮤시너시스틱 네오플라스 예, 그렇죠. 예.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윤태덕 선생님. 예, 혹시 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얼굴도 잘 예. 보이시고 목소리 아주 그래요. 좋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컴퓨터를 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컴퓨터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목소리는 저 잘 들리는데요. 저 목소리도 잘 들리죠?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IPMN에 예. 주체간형에 네. 말리그넌시하고 그냥 말리그넌시 아닌 거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 같은 거. 현실적 불가능합니다. 이 IPMN은 IPMN 결국 덕트가 딜라테이션 된 거는 옵스트럭션인 게 아니고 뮤신이 많이 나가 딜라테이션 되죠.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캔서가 가령 IPMN의 딜라테이션 닥터 안에 솔리드 포션이 보이면 일단 말링은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막상 수술해보면 그것이 솔리드 포션이 이 솔리드가 아니고 뮤신이 콩그루미레이션 돼가지고도 그렇게 보이는 수 있어요. 결국은 IPMN의 메인 닥터는 수술해가 아주 슬라이스 해가지고 결국은 그 종괴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술해가 찾아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학적으로 잘 못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케이스인 IPMN도 여자분인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 저보다 선배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상학적으로는 뇌주를 발견 못 했는데 수술로서
노즐을 발견했습니다. 보드라인 말리그넷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정남 선생님. 네. 강의 예, 잘 질문 들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아,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저는 케이스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요. 이게 오늘도 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췌장은 발견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원장님은 이렇게 췌장이 잘 안 보일 때는 환자를 샘 이렉트 포지션을 대체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저는 보통 이렇게 췌장을 볼 때 이렇게 앙하위에서 좌측 심장을 음영창으로 해서 그리고 보는데 비장을 통해서 보는데 어떻게 전에 보니까 자세를 오른쪽으로 눕혀서 예, 그렇게 관찰하시나요? 그게 더 잘 예. 보이는 건가요?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초음파로 사는 것은 발견이 중요하죠. 사실은 뭐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이냐는 진단은 오히려 초음파가 아니고 CT, MRI, MRCP, EUS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종합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췌장을 관찰할 때 저는 일반적으로 슈파인에서 잘 안 보일 때는 환자를 세미 시팅 포지션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앉혀가 합니다. 왜 의자에 앉으면 좋은 점은 췌장 관찰에 가장 방해꾼이 되는 게 스토막하고 T콜론이 되거든요. 스토막 T콜론을 밑으로 쳐죽게 하고 그 다음에 리버의 레프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를 밑으로 쳐지면 리버를 음양창으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안 보일 때는 우리가 환자의 포지션 체인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의 헤드를 볼 때는 환자를 라이트 라테랄 때 쿠비스로도 해보고 또 슈파인에서 세미 시팅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체위를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디 테일을 보는데 레프트 라테랄 데쿠피스로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스프린을 볼 때는 우리가 스프린을 볼 때 아까 스프린을 윈도로 해서 보신다는데 스프린을 윈도로 해서 보는 거는 판크레아스의 테일의 디스탈 테일입니다. 프록시말 테일은 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프록시말 테일은 프루브를 오블라이크 해가지고 보죠. 그래도 안 보일 때는 종단으로 해가지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그 레벨까지 프루브를 종단을 해가 왼쪽으로 가가지고 관찰합니다. 이건 말로서 설명이 좀 어렵고 실제 라이브나 또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판크레아스의 테일 부분의 캔서가 제일 찾기 어려운데 보통 판크레아스 캔서가 생길 때는 판크레아스가 패드 인필트레이션 대가 고에코로 보이고 판크레아스 테일에 있는 캔서는 저에코로 보이죠. 그리고 고에코 안에 저에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만나면 현저원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디스커션 하겠습니다. 다음에 곽경록 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경록 선생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곽경록 선생님. 예, 여보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예, 들리시죠? 예. 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췌장을 보다 보면 우리가 주체관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T뎁트가 딜라테이션 됐을 때 이게 이제 그렇게 컷업 되는 경우에는 메스가 있는지 두부에 메스가 그렇죠. 있는지를 좀 감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도 그 메스 라이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메스포민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감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포인트가 있을까요, 선생님? 포인트로 보다 결국은 이제 판크레아닥트를 트레이싱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판크레아닥트를 찾으면 그놈을 보면서 가능한 따라가면서 해야 되죠. 따라갈 때 잘 안 보일 때는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든지 또는 스토막에 물을 먹인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서 찾아볼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판크레아 캔서일 때는 판크레아닥트가 어브랍트 커팅이 되고 메스포민 크로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닥트가 안으로 들어가죠. 페네트레이팅 덕트 사인을 가죠. 그리고 이제 딜라테이션 된 형태도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의 딜라테이션하고 판크레아 캔서하고는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립니다. 크로닉 판크레아스는 이 비디드 어피어런스로 염조알처럼 확장돼 그 안에 칼슘 스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오토이뮨 판크레아타이티스는 판크레아스 덕트가 컴프레션 되죠. 컴프레션, 왜냐하면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되면서 피 닥트를 컴프레션하는 그런 행태를